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또 간만에 방송 한번 진행을 합니다. 요즘 이제 밤에 집에서 예전처럼 방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잠실 5단지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수강생도 많은 지역이 잠실 5단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10년 됐나요? 그분 아직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유명 정치인 이름을 닮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여기를 한번 좀 기사를 봤는데 재밌습니다. 자, 엘리트, 엘스, 그리고 이제 리는 리센츠, 발음 좀 이상하네.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투자를 하기 좋냐 안 좋냐, 뭐 청약에 대한 정보보다는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정보들이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3,930개의 단지가 6,400개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 50층까지 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예, 신통계획,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뭐 여기저기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일대, 뭐 광명도 마찬가지고요. 광명은 사실상 서울이니까.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규제가 풀리면서 우후죽순으로 해서 무지하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다 새 아파트.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양 가격은 무조건 비싸요. 분양이 되든지 안 되든지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서 나중 문제고, 일단은 분양가 자체는 굉장히 비싸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물갈이 시즌 또는 털갈이 시즌,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강남 아파트가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처럼 쫙 바뀌어지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밖에 없죠. 자, 조합은 무상으로 해서 42평을 그냥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1년 사이에 29억짜리가 19억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 대마불사죠.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일단은 게다가 잠실에서, 그죠? 게다가 이제 브랜드 아파트, 그러면서 대단지, 그러면은 이건 못 먹어도 고지. 예, 지금 뭐 금리가 높아져갖고 금액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는 못 먹어도 곱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라갈 때 잡는다니까. 희한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올라갈 때 잡아탄다니까. 사람들 심리는 그래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해서 그건 또 무서워서 안 잡고, 그죠? 그래서 남들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자기 혼자 기요, 맞아요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심증이라고 하긴 그렇고 확실한 여기에 대한 지식, 자기만의 그 시각이 존재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면 부동산 한 10년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의 여파를 갖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갖다 주는 게 뭐예요?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식이랑 코인이랑 이제 다 빠지고, 예, 이제 다 예금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금 적금으로 해서. 그러면서 부동산 같은 케이스는 거품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파트의 거품이 거쳐지면서, 예, 시세 조정이 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요거를 반복을 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어떻게 무조건 100% 올라가기만 합니까? 올라갔다 숨고르기 조정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자, 5단지도 역시 5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7억에 거래가 됐던 게 전용 76, 34평, 이게 뭐야?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하네. 하여튼 1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7억에 했던 게 19억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 뭐 한 이 정도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고. 여기 나와 있죠. 하향 조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조정을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고요. 자, 엘리트,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펠, 레이스펠리크까지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얘네들 뭐 달라, 그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아파트의 금액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야 그 동네 살지 않으니까 그 좋은 동네에서 살다 보면 거기 아파트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아파트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일단은 엘스, 잠실 엘스, 그리고 리센츠, 얘들이 이제 같이 노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향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제 저한테 악플이 장난 아니겠죠.
레펠. 얘네들 같은 케이스는 조금은 더 빠집니다. 금액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입지에 다 그런 건 마찬가지인데 연식에 대한 차이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파트랑 아이고 헷갈린다. 아파트랑 컴퓨터랑 자동차랑 또 한 가지는 최신형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신규에서 나오게 된 새 아파트니까 금액대가 조금은 더 여기서 한 2억 정도씩의 갭 차이가 있으니까 24, 25 여기는 한 27, 28 그러면은 뭐 새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 29는 29억 예, 참 쉽게 말하죠. 예, 이 정도까지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5단지에서 전용으로 해서 나왔던 게 최고가가 28억 해서 이제 나왔고 이제 35평 이건 마찬가지인데 29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0억 잡자. 예. 참 말이 쉬운데 그래서 이 정도의 갭 차이를 조금씩 해서 2억 정도씩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세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신축으로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때 가서 얘가 30억이 간다 그러면 얘는 좀 더 가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드디어 5단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이것도 언제적이야? 내가 여기 레펠인가 어딘가 해서 하여튼 내 아는 작가분이 계셔서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다 똑같아. 예, 별다를 건 없어. 그때가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10년 됐나? 하여튼 언젠지도 모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나오는 아파트가 23년도에 이제 분양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나중에 입주하고 뭐 하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식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오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주상복합 5개동이 들어섰는데 여기는 400%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고 611가구는 공공으로 해서 소셜 믹스로 해서 빠지게 될 거고 일반 물량으로 해서 나온 게 1868가구.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야. 그죠? 지금 서울의 문제점이 뭐예요? 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올리느라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비가 올라갔어도 지금 뭐 공원들, 예, 녹지공간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마당에 그 옛날에 녹지공간으로 해서 잡아놓고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다 일반 땅으로 해서 바뀌어지면서 건물 올리느라고 난리도 아니죠. 예, 서울에 지금 땅 자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으로 해서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168가구도 아니고 1868가구가 나올 정도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죠. 진짜 숨통이 좀 트이겠죠? 예. 42평 아파트를 나눠줄 수도 있으면서 3억 7천만 원까지 환급금까지 준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죠. 예. 부럽네, 그죠? 예. 그리고 6, 7년 시행에 9년, 10년 정도. 예, 맞아요. 이 정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보면은 일단 기본이 10년인데 15년 정도는 기본으로 가고 뭐 22년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버틴 사람. JOHN 존버 학자가 얘기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들, 딸 또는 얘네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일반 재건축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가 있고 50층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무조건 한 3년 잡아줬는데 요즘 이제 층수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층수가 40층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3년 반 정도 잡아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사 기간이. 일반적인 아파트는 경기 광주 3동 같은 케이스 가서 보니까 어제 갔다 왔는데 많이 올라갔더만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는 그냥 2.5년 정도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기술의 차이랑 금액의 차이는 이제 좀 더 많이 양분화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재미로 한번 잠깐 볼까요? 주요 지역 접근성이 7.8점밖에 안 돼. 강남인데 게다가 잠실인데
대중교통이 왜 8점밖에 안 돼? 여기 지금 버스 노선이랑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교육은 뭐 항상 지가 공부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편의시설, 롯데월드랑 롯데타워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연환경, 이거는 그 앞에 한강 시민공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단지 규모 6.7점밖에 안 된다고? 단지 규모가 여기가 지금 6,000세대인데 보통 1,000세대 이상이면은 대단지로 잡아줍니다. 1,000에서 1,500세대 정도면. 근데 뭐 헬리오시티 뭐 9,800세대 무슨 뭐 어디에 뭐 올림픽볼에 뭐 14,000세대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6,400가구면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저는 10점 만점에 지금 체감 점수로는 12점 주고 싶은 상황이고 주거환경 좋지 나쁘지 않고 개발 호재 더 개발을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 예. 주변의 신축도 이거 많이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에 대한 연식도 상당히 오래됐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아이고 3억 7천을 환급해서 준다는데 42평을 그냥 주고 42평은 그러면 한 30억, 한 38억대 후반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게다가 3억 7천까지 그냥 준다 그러면 땡큐죠.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잠실 5단지는 봤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냥 무조건 고고싱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뭐 따지고 있으면 그럴 사항의 문제는 아니지, 사실. 예,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죠? 자, 근데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진짜 투자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보이죠. 주변에서 귀신같이 알고, 예,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 친척 중에 100억이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이거 다 쫙 빨아먹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얼마 안 걸리더라고 진짜. 하여튼 그렇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투자할 때가 많이 늘어나고 다 좋아 보이고 좋은 데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돈은 없는데 이런 데 잘 아는데 저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보면서 그냥 잠깐 이야기 한번 한 거고,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관지가 이제 많이 좀 나아지고 하니까 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조금 힘들어서 못했고 아마 뭐 틈틈이 라이브도 방송하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람, 따봉마크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